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마지막 시간으로 이 타임라인의 툴, 다양한 도구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의 도구들은 이 타임라인의 왼쪽에 존재하는데요. 이 버전이 업데이트함에 따라 이 도구의 개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도구 중에서 편집에 꼭 필요한 도구도 있을 거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은 알고 있으면 유용한 도구도 있고, 이 도구를 이용하기보단 단축키나 다른 기능을 이용하면 더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도구가 아니라 영상 편집에 꼭 필요한 도구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시퀀스가 없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자, 영상을 한번 하나 불러와서 타임라인을 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배울 도구는 맨 왼쪽에 있는 선택 도구입니다. 단축키는 V고요. 이 프리미어의 단축키는 대부분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손 잡이시라면 오른손은 마우스에, 왼쪽은 키보드에 두신 다음에 이 단축키를 많이 외우셔야지 편집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도구들도 꼭 단축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택 도구의 용도는 많이 아시겠지만 영상을 가지고 와서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원하시는 트랙에 둘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자, 우리는 보통 영상을 편집할 때 물론 영상의 전체 쓰지 않죠. 그래서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듬어서 쓰는데 그걸 우리가 컷 편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 도구로도 빠르게 영상을 다듬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영상을 표립을 해봅니다. 만약에 영상을 여기부터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마우스를 영상 맨 앞에 가보시면 이렇게 포인터가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은 영상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표시해 둔 시간에 이렇게 딱 배치하면 앞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뒤도 한번 해볼까요? 영상을 좀 보다가 여기까지 쓰겠다. 그러면 뒤에 끝부분을 잡은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쉽게 앞, 뒤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선택 도구와 함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스냅이란 기능입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타임라인의 모든 모서리를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로 영상을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렇게 영상을 배치했는데 제가 이 세 번째 영상을 요 플레이헤드와 이 영상의 모서리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움직여 볼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영상이 지나가다가 모서리가 보이면은 이렇게 모서리 한번 딱 모서리 딱 이렇게 모서리에 붙는 기능을 우리가 스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냅을 켜두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다시 한번 이 플레이드가 모서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두신 다음에 빨리 드래그 하시는 걸로 해당 시간을 딱 맞춰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기능을 끌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단축키 우리 숫자 0번 옆에 있는 빼기 더하기 있죠? 이 더하기 버튼을 연타해서 타임라인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눈금이 우리가 단축키 왼쪽 오른쪽 움직여서 한 프레임씩 이동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확대했을 땐 괜찮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 영상을 이렇게 추가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엄청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좁혀놨는데 저는 이 영상을 한두 프레임만 움직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바로 옆에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스냅 기능을 끄시고 움직이시면은 아주 미세하게도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타임라인 적당히 확대해도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냅 기능은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해 두시면 되는데 보통은 활성화해 두고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이 스냅 버튼에 불이 들어왔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단축키는 S입니다. 스냅의 S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스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는 김에 자, 그럼 마우스로만 영상을 움직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 플레이드를 움직이는 단축키는 왼쪽 오른쪽이었죠. 이렇게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는데 좀 더 넓게 움직이시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은 5프레임씩 이동 가능합니다. 요걸 우리가 응용하는 건데요. 영상을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게 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프레임을 원한다. 그러면은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누르시면 5프레임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없이도 세밀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자,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 위아래 같은 경우는 이 트랙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트랙으로 올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영상이 쌓여 있다. 그럴 때 움직이시면 당연히 덮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이 Alt 플러스 방향키 단축키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에서 정말 중요한 걸 까먹을 뻔했었는데요. 이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우리가 오디오를 불러왔을 때 트랙의 높이를 올리면은 이 오디오의 파형을 쉽게 볼 수 있고, 여기 선이 있었죠? 이 선은 오디오의 볼륨입니다. 데시벨. 그래서 선택 도구로 이렇게 데시벨도 바꿀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한 단축키는 알파벳 P 옆에 있는 대괄호 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의 볼륨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도구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입니다. 단축키는 A고요. 자, 근데 도구를 보시면 이렇게 특정 도구는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세모 마크가 있을 텐데, 그런 도구는 꾹 누르시면은 여러 도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선택한 앞으로 혹은 뒤로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여기부터 끝까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타임라인을 줄이고 마우스로 쉽게 드래그 하시면 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타임라인에 준비한 영상이 엄청 많다고 하면 사실 세밀하게 여러분이 이게 컨트롤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부터 맨 끝까지 선택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영상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영상 그리고 영상 끝까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도구가 이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입니다. 이 도구 사용하시면, 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바뀌고요. 타임라인에서 그냥 원하시는 영상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부터 끝까지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저는 여기 있는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여기부터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있던 도구는 뭐냐? 뒤로, 즉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영상부터 이 앞으로 영상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영상이 한 트랙이 아니고 두 트랙이다. 전 트랙이.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전체가 아니라 V2, V1처럼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고 싶다. 면은 Shift 키를 꾹 누르고 계시면은 화살표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뀌고 한 트랙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선택 도구로 영상을 복사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 C, V를 알고 계실 텐데, 이 프리미어에서는 컨트롤 C, V보다 이 Alt, 컨트롤 Shift 이런 거 좀 많이 쓰는데, 자, 영상 복사 같은 경우는, 자, 이 영상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상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에서는 Alt 드래그로 영상을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트랙에 복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새로 영상을 불러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커피 내리는 영상인데, 우리가 영상의 시작과 끝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영상의 중간에 있다면 영상의 중간을 걷어내야겠죠. 자, 그때 쓰는 도구가 바로 이 네 번째 있는 자르기 도구입니다. 단축키는 컷 편집, 컷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르기 도구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면도날처럼 바뀌고, 자, 지금 마우스에 보이는 빨간색 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현재 위치가 영상을 자를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도구를 쓰시려면 항상 원하시는 소스 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쓰는 건 간단해요. 자, 이렇게 플레이드가 영상 위에 있지만은 이 플레이드가 없어도 원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그 구간을 분할시킬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는 하나 영상이었다면 지금은 영상을 분할시켜서 이렇게 5 분할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원본으로 돌렸고요. 조금 더 트랙을 높여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다가 여기부터 영상을 쓰기 싫다. 그러면 이 플레이드 존재하니까 단축키 C 자르기 도구로 요 선을 그냥 이렇게 마우스 대시면 표시가 되죠. 스냅. 그래서 클릭하시면 해당 시간에 정확히 자를 수 있고요. 우리가 타임라인을 굳이 크게 확대하지 않아도 요 손만 있으면은 마우스 대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 안 쓰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자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영상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영상을 선택 도구 V 바꾼 다음에 영상을 선택하고 이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자, 근데 프리미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라기보다 이 빈 공간을 허락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까만 장면에 뭐 자막을 쓴다거나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은 여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백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백을 클릭하시면 여백도 선택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앞에 뒤 영상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어에서는 이 빈 공간을 잔물결이라 부르고, 이 기능을 우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물결 삭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시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공간은 이 델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로 닫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원본으로 돌렸고요. 잠시 컷 편집을 설명 중에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선택 도구 같은 경우도 영상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영상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원본 길이까지 복구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에서는 이렇게 원본 길이라면은 오른쪽 끝에 조그만 세모가 표시되니까 쭉 늘려서 이 원본 길이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본인데 이 자르기 도구 같은 경우는 잘랐습니다. 정 가운데를. 만약에 지금 이 두 가지, 지금 영상이 이제 2개죠. 잘랐으니까 하나, 둘, 이 두 영상의 내용이 이어진다면 이 자른 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선택한 부분을 다시 델리트 키 누르시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잘라도 내용이 이어지면은 선택하고 선택 도구 붙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구멍을 이렇게 뚫을게요. 가운데 이 정도 구멍을 뚫어서 영상을 삭제하고 붙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두 영상을 이 델리트 키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내가 분할한 영상을 붙이고 싶을 때는 선택 도구로 붙일 수가 있고, 그런데 영상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붙이지 못한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와 비슷하게 만약에 영상이 V1만 아니라 V2에도 있고 V3에도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요 시간에 있는 3가지 영상을 자르고 싶다 하셔도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셔도 한 번에 모든 트랙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클릭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우리 전체에 해당하는 단축키 Shift 키 누르시면 이렇게 면도날이 2개로 바뀌고 파란 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에 모든 트랙을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트랙을 자를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원본 돌리고 타임라인 컷 편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기본 컷 편집의 마지막 단축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상을 여기부터 쓰고 싶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은 앞을 드래그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식으로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앞뒤를 다듬는 가장 쉬운 단축키는 단축키 Q와 단축키 W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서 단축키 Q를 누르시면은 이 플레이드 기점으로 왼쪽이 잘라지고 버려집니다. Q.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 Q 옆에 있는 W 키 한번 써볼 건데, 현재 플레이드 위치에서 W 키 누르면 이번에 왼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이 잘라지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QW 컷 편집이라 부르는데 QW 하면서 굉장히 빨리 다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컷 편집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좀 여러 개 불러봐서 어떻게 컷 편집을 빠르게 할 수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한 4개 정도 불러왔습니다. 4개 정도 불러왔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모든 도구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다가 여기까지 안 쓰겠다. 큐. 또 봤는데 여기까지 안 쓰겠다. 큐. 날리다가 만약에 여기부터 쓰고 싶다 하시면은 자르기 도구 잘라서 살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영상 살려뒀습니다. 다시 가다가 안 쓸 것 같다. 큐. 가다가 여기까지만 쓰고 오른쪽은 안 쓰겠다. W.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도구는 자르기 도구였죠, 그죠? 자, 쭉 가다가 살릴 것 같으면은 클릭해서 잘라서, 즉 분할시켜서 살려두고 Q, Q, Q 살려두고 쭉 가다가 뭐 살려두고 쭉 가다가 여기까지 살려둘 건데 오른쪽은 안 쓸 거다. W. 이런 식으로 QW와 자르기를 같이 써 가시면서 전체 영상을 다듬어 보시면은 아마 컷 편집은 금방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편집할 때 방금까지 배웠던 뭐 기본적인 컷 편집, 오디오 볼륨 이런 거 말고도 이 속도 편집을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도구를 보시면 이 세 번째 도구를 꾹 눌러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쓸 속도 조정 도구 단축키는 R입니다. 그래서 R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같은 경우는 원본 속도인데 쓰는 방법은 이 선택 도구와 비슷한데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안 바뀌었죠? 이 빨간색 없애기 위해 영상의 끝으로 가시면 되고, 영상을 늘리면은 자, 지금 속도가 나오죠? 57. 그래서 0.57배로 느려진 겁니다. 반대로 한번 영상을 줄여보죠. 자, 지금은 378, 즉 3.78배 빠르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혹은 방금 한 것처럼 빠르게도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R 혹은 이 세 번째 있는 속도 조정 도구로 아주 빠르게 속도 편집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리미어에서는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이 도구를 배워봤는데요. 이 속도 도구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아니라 이 길이가 중요할 때 주로 쓰는 속도 편집법으로 특정한 속도에 맞춘다기보다 이렇게 특정한 길이에 맞출 때 쓰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프리미어의 오디오 AI 도구입니다. 자, 도구의 위치는 세 번째 도구에 있고요. 아직은 이 도구의 단축키는 없어요. 바로 리믹스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면은 영상이 쭉 불러왔는데 오디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경음악으로 전체 영상이 커버가 되겠지만, 만약에 영상의 길이가 내가 준비한 BGM보다 길다면은 똑같은 오디오를 계속 아까 배웠던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오디오를 가지고 와서 계속 BGM이 들리게 하겠죠. 그래서 후자가 아닌 이 전자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디오를 그대로 불러오자니 보통 오디오 편집이 이 마지막에 이제 페이드가 걸리면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오디오에 그 다음 또 오디오를 이렇게 붙이면은 어색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편집하냐면 음악을 들어보고 음악이 반복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 반복되는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우리 컷 편집을 하고, 여기서부터 반복이 된다. 지금 두 오디오에 컷 편집된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오디오를 맞춘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오디오 전환 효과를 추가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오디오 효과까지 넣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편집은 하는데요. 자, 이게 조금 번거롭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프리미어를 배우는 초보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제가 오디오를 지우고 새로 오디오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무 오디오나 가지고 왔는데 길이가 안 맞습니다. 이때 다시 도구 세 번째 도구에 있는 이 네 번째 이 리믹스 도구를 클릭해서 오디오를 쭉 늘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제가 방금 했던
이 오디오에 겹치는 부분을 조금 계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디오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물결의 의미가 리믹스가 된 파트거든요. 우리가 들어보면 되겠죠. 들어봤을 때 이게 어색하면은 사실 이 AI 기능이 좋은 게 아닌데, 들어봤을 때 감쪽 같죠? 리믹스된 부분이 굉장히 감쪽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만약에 하나의 오디오를 계속 쓰고 싶다면은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길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길이가 안 나온다면은 조금 더 늘려서 편집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영상을 잘라도 나중에 또 배울 오디오 전환 효과 이용해서 페이드 같은 건 쉽게 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리믹스 도구의 위치 기억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선택 도구, 그리고 앞으로 트랙, 뒤로 선택 도구, 그리고 속도, 리믹스, 이 자르기 도구, 이 5가지 배웠는데요. 이 5가지 도구만 알고 계셔도 쉽게 영상에 뼈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5가지 도구 복습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시 배우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